소외되고 차별받는 사람들의 관심이 많았어요. 이 세상엔 여러 가지 해결되지 않은 많은 차별이 존재하니까.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엄연히 존재하는데도 세상은 잘만 굴러가니까 웃기지도 않죠, 정말. 정말 웃기지도 않다고요. 둘째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협박하고, 어머님도 남의 입장에서 생각이란 걸 한번 해보세요. 동생은 형의 비리를 폭로하더니 4조 5천억 원대의 고의 분식 회계를 저질러온 증거들이 담겨 있습니다. 첫째 며느리는 시아버지를 개무시하기 시작하는데, 언감생심 꿈도 못 꿀 호사를 누리고 살아놓고 은혜를 원수로 갚아도 이분수지. 당신 그만하지. 왜? 사실을 말하는 건데. 검찰 조사 성실하고 진실되게 응해주세요, 아주버님. 더 듣고 있지 마. 들어가. 도대체 이 집안은 왜 이런 걸까요? 현우야, 엄마랑 집에 가자. 대한민국 최고 기업 성진그룹. 그리고 이 가문의 실세이자 측천무울한 별명을 갖고 있는 서한숙. 공수처장은 우리 검찰 출신이신 당 대표께서 맡으시고, 곽 의원은 이리 올라앉아 대선 지휘 하셔야죠. 우리 한주일보 편집국장님께서도 이참에 여의도 입성 한번 해보시겠어요? 국회의원부터 유력 언론사 대표들까지 머리를 조아리고, 공수처장부터 검찰총장까지 원하는 사람을 앉힐 수 있는 권력을 틀어준 여자인데요. 성진그룹의 회장은 남동생 서영호였지만 바지 회장이었고, 사실상 한숙이 모든 걸 컨트롤하고 있었죠. 한숙에겐 자식이 3명 있는데, 셋째 정은정만이 현재의 남편 정필성과 한숙 사이에 낳은 자식이었고, 첫째이자 현 성진그룹 부회장 정준일은 한숙이 결혼 전 첫사랑과의 사이에 낳은 자식이었죠. 마지막 둘째 아들 정준혁은 JBC에 잘나가는 앵커였지만, 필성의 외도로 인해 생긴 한숙의 피는 한 방울도 섞이지 않은 사생아, 아니 혼외자였습니다. 내가 시간을 좀 아꼈으면 싶은데. 최근 한숙에겐 한 가지 목표가 생겼는데, 엄마, 외삼촌 돌아가시기 전에 큰오빠를 회장 자리에 앉히려고 이러는구나. 왜? 그럼 안 돼? 바로 혼수 상태에 빠진 서영호 대신 첫째 아들 준이를 아무런 이슈 없이 회장 자리에 앉히는 것이었죠. deputy 하는 거야? 실장님. 준혁의 아내이자 성진그룹의 둘째 며느리 윤재희, 성진그룹 미술관 아트스페이스 진의 실장이자 아들 정현우의 엄마이기도 합니다. 요즘 사람들 단색화 말고는 관심들이 없어서 내심 혼자 서운했었는데 어쩜 이런 전시를 다 기획했어? 제2의 고객 중엔 국민들에게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검찰총장 후보자 조강현의 아내 미술품 콜렉터 권민선도 있는데요. 이거 고검장님 청문회 때 카메라 잘 받으시라고. 이 이쁜 게 빛을 발하려면 우리 측전무께서 윤허를 해주셔야 할 텐데 말이야. 딱 이때면요. 저 믿으셔야 하는데? 그럼 믿지. 윤재인데. 두 사람은 미술품 거래를 핑계로 또 다른 은밀한 거래를 하고 있었죠. 곱게 달아주세요. 곱게. 국민들에게 많은 신뢰를 받고 있는 강현에겐 한 가지 약점이 있는데, 왜 이렇게 문을 활짝 열어놓고 계세요? 그건 바로 여자 관계가 문란하다는 것. 안녕하세요. 연락도 없이 어쩐 일이야? 고검장님 오늘 저희 집으로 퇴근하신 데서 반찬 좀 얻어가려고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조규성은 내연녀 오예린과의 사이에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이거 대답하시게요? 우리 형님 돈 떨어지셨구나.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소감 부탁드립니다. 아무래도 온 국민의 열망은 검찰 개혁이 아닐까 싶습니다. 검찰총장이라는 그런 직책은 청렴함이 우선이기 때문에 거기에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민선과 거래를 끝낸 제이는 곧장 회장의 아내 민지영을 찾아가는데, 외숙모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윤 실장도 가만 보면 고집이 참 세. 명색이 성진그룹 며느리인데 어떻게 인사법 하나를 여태. 어른이 눈 맞추기 전까지 입 다물고 잠깐 기다리는 거.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닌데. 숙모님 심기를 불편하게 드렸네요. 제이가 지영을 찾아온 이유는 지영이 한숙 몰래 사위의 마약 투약 사실을 은폐한 것을 빌미로 협박하기 위해서였는데요. 중앙지검에 친구가 하나 있거든요.
마약 사건 밀제 단속 기간에 걸린 피의자 중에 눈에 익은 이름 하나가 보이던데. 이제 그만 주시죠. 약속하신 거. 오늘은 마침 한숙의 아버지 성진그룹 창업주 서종태의 기일이었고 매번 이렇게 잊지 않고 찾아주시니 뭐라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이로 인해 성진가의 모든 사람들과 성진가의 후원을 받고 있는 정재계 유력 인사들이 전부 모이는 자리였습니다. 사무실 이제 들어왔어. 물건은 잘 받았어? USB를 확보한 제이는 즉시 남편 준혁에게 보내는데 어이, 한동민이 어디냐? 나랑 뉴스 하나 하자. 효외손 성진 어린 시절부터 유독 아버지를 따랐던 한숙. 본인 이해돼요? 우리 엄마 저러는 거 외할아버지 돌아가신 지 벌써 30년인데. 각별한 딸이셨으니까 그럴 수 있죠. 그래, 검찰총장 후보감은 새로 좀 찾아봤어요? 한숙이 정계 인사들과 회의를 진행하는 이때 제이가 들어오는데요. 아무나 드리지 말라고 했지. 잠깐 사모님. 말씀도 얼마가 나누셨으면 잠깐 뉴스라도 보시면서 숨 좀 돌리세요. 재밌을 거예요, 어머님. 시청자 여러분, JBC가 단독 입수한 성진그룹 전략기획실의 대외비 문건입니다. 이 문건에는 뉴스에서는 준일이 경영 승계를 위해 저질렀던 비리가 준혁에 의해 폭로되고 있었죠. 4조 5천억 원대의 고의 분식 회계를 저질러온 증거들이 담겨 있습니다. 물건 유출 경로부터 확인하세요. 네. 그러게 애초에 준혁이 놈을 그렇게 밖으로 돌게 놔두면 안 된다고 내가 그러지 않든. 제법이구나. 쉽진 않았어요. 시답지 않게 까불지 말고 원하는 게 뭐야? 어머님도 남의 입장에서 생각이란 걸 한번 해보세요. 제가 뭘 원할지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예의 바르게 제안해주세요. 제가 마음에 들어할지 고민도 한번 해보시면서요. 집안에 사람 하나 잘못 들어온 게 어떻게 대를 이어 말썽을 일으켜. 남편 준일이 위기에 놓이자 주연은 시아버지 정필성을 나무라는데 사실 필성은 성진가 운전기사 출신으로 종태가 미혼모였던 한숙이 걱정돼 방 강제로 결혼시켰고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주연은 필성을 무시해왔던 것이었죠. 검찰 조사 성실하고 진실되게 응해주세요, 아주버님.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을 거예요. 네가 이러고도 무사할 것 같니? 아빠, 더 듣고 있지 마. 들어가. 현우야, 엄마랑 집에 가자. 성진가의 폭탄을 투척한 다음날 제이는 왠지 홀가분해 보이는데요. 준혁의 차를 타고 출근한 제이. 현우 유치원 내어주고 미용실 가라. 내가 예약해 놓을게, 미리. 알았어. 그런데 미술관에 최근 입사한 도슨트 김희설이 등장하는데 현우 안녕하세요, 인사해야지. 안녕하세요. 안녕. 그녀는 준혁에게 관심 있어 보였죠. 정준영 앵커님이시죠? 뉴스 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팬이구나? 두 분 되게 행복해 보이시던데. 많이 사랑하시나 봐요? 왜 웃으세요? 그냥 좀 새삼스러워서. 왜요? 아직 어려운 말해줘도 잘 모를 텐데. 한편 민서는 한숙과 만나게 되는데요. 한숙은 강연보단 다른 사람을 검찰총장에 앉히길 원했고 이를 눈치챈 민선이 제이와 짜고 선빵을 날려버린 것이었죠. 세상 모든 사람이 여사님의 들러리로 사는 거는 아닌데. 민선은 강연을 검찰총장에 그리고 준혁은 민정수석에 앉힐 것을 요구합니다. 검찰개혁 보기 좋게 마무리하고 공수처장 앉을 때까지 안전하게 서포트해주시면 성진그룹 국가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게 계속 뒤봐드릴 테니. 윤지, 솜씨 좋은데? 잘 마무리된 것 같으네. 고생하셨어요, 사모님. 조만간 다시 연락드릴게요. 이례적으로 검찰에 자진 출두하셨는데요. 분식회계 고의성 인정하신다는 겁니까? 이자금 조정에 관해 자유혁신당과 열심히 사실입니까? 친아들이 고초를 겪는 모습에 제이와 단판을 짓기로 결정한 한숙. 윤 실장 불러라. 네. 준일이가 내 숨통이라고 착각하는 모양이구나. 내가 지금이라도 손절을 결심하면
넌 뭘 얻을 수 있는데? 난 밤새 네가 내준 숙제를 착실하게 해왔는데 네가 왜 이랬을까? 왜 준혁이한테 민정수석이라는 타이틀 한 줄 얻어주려고 이런 무모한 짓을 저지르진 않았을 거고. 아, 이것이 청와대 5년 새빵살이 꿈을 꾸는구나. 준혁이 그 녀석이 내 핏줄은 아니어도 내 손으로 먹이고 입혀 키운 내 식구야. 민정수석 진검다리 삼아 대통령 만들어라. 준혁이 대통령 만들고 공수처장은 내놓겠다고 약속해. 내 물신양면 도와줄 테니. 어머니 약속 지키시는 분 아니잖아요. 사실 제이는 성진가에 들어올 때부터 한숙에게 온갖 모욕을 당했었고, 이에 남편 준혁을 대통령으로 만들어 한숙이 가진 모든 것을 빼앗을 생각이었습니다. 아들만 낳으면 성진물산 주식 양도해 주시겠다 그러셔놓고 이제 곧 있으면 초등학교 입학해요. 서운했던 모양이구나. 억울했죠. 주지 않으시면 빼앗아야겠구나 결심하게 됐고요. 따라오너라. 한숙은 제이를 어딘가로 데려가는데 그곳은 성진그룹이 그동안 모아온 대한민국 정재계 유력 인사들의 비리 정보로 가득한 서재였죠. 내 아버지께서 늘 하시던 말씀이 있어. 권력은 돈 준 사람 손에 있는 거라고. 어떠니? 이거면 어떻게 네 서운함이 좀 풀리겠니? 대신 실패하면 이혼이다. 위자료 없이 현우 두고 조용히 이 집에서 너만 사라지는 거야. 약속할 수 있겠어? 제이는 이 기쁜 소식을 민선에게 알리는데 목소리 들어보니 큰 선물 받았나 보다. 민선은 개념 없이 나대는 예린을 벌주고 있었죠. 조용해! 첩살이 하는 게 자랑이야? 보는 눈이 있든가 말든가 들락날락 정신을 못 차리고 있잖아! 선미야, 조강현이 파일 찾아라. 집으로 돌아온 제이는 준혁과 승리를 자축하는데 그 시각 민선은 누군가에게 연락을 받게 되는데 야, 너 이게 뭐 하자는 짓이야, 어? 이후 얼마 안 있어 스스로 생을 마감하고만 민선. 제이는 늦은 밤 민선의 소식을 듣게 되고 여기 계시면 안 됩니다. 나오세요. 누군가에게 연락을 하는데요. 그는 조강현의 오른팔 서울중앙지검 검사 박정호였죠. 뭐냐? 한참 재미 보고 있는데. 되게 일이 생기셨습니다. 일? 가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선은 대의를 도모한 동지이기도 했지만 오랜 시간 가깝게 지내온 만큼 민선의 갑작스러운 자살을 제이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한숙은 제이에게 밀담을 요구하는데 권민선 사모님 휴대폰입니다. 명색이 CM인데 그 정도 신경은 써야지 내가. 그 핸드폰 안엔 강연이 다른 여자와 관계를 갖고 있는 동영상이 있었는데 이 영상이 외부로 유출된다면 강연이 검찰총장 후보에서 떨어질 것이 뻔했고 그렇게 되면 정준혁의 민정수석 자리도 물 건너가는 최악의 상황이었죠. 정리되겠니? 늦지 않게 연락드리겠습니다. 산전수전 다 겪은 민선이 정말 남편의 외도 영상 하나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일까? 이때 호시탐탐 본처 자리를 노리고 있던 강연의 내연녀 오예린이 장례식장에 나타나는데 이곳엔 저곳엔 가진 곳 부디 제발 편안하게 가세요, 형님. 참 좋은 걸. 동영상을 보낸 사람이 예린이라 생각한 제이는 그녀를 겁박하기 시작합니다. 별을 마셔도 시원치 않은 니까지 년에 그냥 죽어보니라고. 내가 놓은 정신 번쩍 들겠을 테니까. 이것들이 내가 무슨 동네 북인 줄 알아? 막말로 바람은 뭐 나 혼자 폈어? 그래서 이딴 짓을 했어? 사람을 벼랑 끝으로 몰아서 자살하게 만들어? 하지만 동영상을 보낸 이는 예린이 아니었고 이거 네가 한 거 아니야? 쌍년2? 나는 쌍년 1이고요. 노영주라는 또 다른 내연녀가 보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형님, 잘못했어요. 용서하세요. 그 시각 장남 정준일의 정보를 넘긴 민지영의 모든 재산을 압수하고 있던 한숙. 조강현이는 어쩌실 건지. 기회를 잡았다 생각한 그녀는 동영상을 터뜨려 강연을 나락으로 보낼 생각이었고
더 이상 이용 가치가 없다고 생각한 제이를 처분하기로 마음먹는데요. 용도 폐기해야죠. 고장난 물건 어디 더 이상 써먹을 데도 없고. 한편 업무 관련 일로 제이를 찾아 장례식장에 온 김이설. 윤재희 실장님한테 전해주세요. 심부름 왔어요. 성진미술관. 거래한 지 하루도 안 돼 졸지에 성진가에서 쫓겨나게 생긴 제이는 혼란스러운 마음에 치매를 앓고 있는 아버지를 찾아가는데요. 왜요? 마음에 들어요? 예, 이거 되게 비싼 거예요. 아저씨 못 사요. 제가 명색이 판사입니다. 판사면 다 같은 판사인가? 아저씨 돈 없잖아요. 판사 생활 30년 동안 흠 하나 없이 깨끗하시고 어머니는 여상 나오셨다고. 과거 준혁과 결혼을 앞두고 있었던 제이. 항상 마음에 새겨야 한다. 네 남편 준혁이는 운전기사 정 씨가 한밭집 여자한테서 받아온 사생아라는 걸. 무죄 판결 났습니다. 부친께서 네 혼수를 크게 신경 쓰시더니 용단을 내리셨구나. 현명하신 선택 내가 치하하더라고 꼭 전하고. 청년결백이 하느님이라면서 할아버지 할머니 고모 삼촌들한테 다 퍼주고. 제이의 아버지 윤종필은 청년 결백한 판사였는데 형편이 어려운 형제 자매들을 돌보느라 정작 자신의 가족에겐 해준 게 없는 아버지를 원망했던 제이. 이제서 왜 이러는 건데? 그래서 그런 거 아니냐. 그 빚을 이제라도 갚아보려고. 아버지는 성진가에 들어가게 된 딸을 위해 당시 재판 중이던 준일에게 무죄를 선고했었죠. 집으로 돌아온 제이는 아들 현우의 바이올린 선생님과 마주치게 되는데 아빠는? 몰라. 앵커님 셋째 주 주말에 농구하러 가시잖아요. 그러네요 참. 엄마 나 게임해도 돼? 그녀는 제이보다 더 준혁의 스케줄을 잘 알고 있었죠. 약속? 오래 기다렸어. 아니야. 사실 준혁은 자주 바람을 피우고 있었고. 심부름 왔던데. 아 김이설? 이쁘지? 어리고 풋풋하고. 이 사실을 정우를 통해 듣고 있었는데 또 생긴 거지 여자. 별일 없을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마. 기분 좋겠다 너. 봐라. 날 버리고 선택한 게 있단 새끼다. 과거 두 사람은 연인이었지만 제이는 자신의 욕망을 위해 준혁을 택하고 그의 외도 사실조차 모른 척 하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나한테 필요한 건 정준혁이었어. 사생아로 태어나 운 좋게 차지한 금방석. 너랑 나 같은 사람은 구경도 못 해본 거. 사람 하나 찾아줘. 노영주. 무슨 일이 있어도 지킬 거야. 정준혁. 나한테 꼭 필요한 사람이거든. 다음날 미술관 관련 일로 인쇄소에 들른 제이는 근데 이게 뭐요? 이설이 자신에게 보낸 문서를 보게 되는데요. 내용을 읽으며 흥미로워하는 제이. 브라타 치즈 샐러드 하세요? 네. 이 대표님 드시던 대로. 이설이 샐러드를 사러 간 사이 출근한 대표 이주연은 이설이 작업한 것을 살펴보는데 그 안엔 제이의 가족 사진이 있었죠. 정준혁 팬인가 보네? 아닌데요. 뭘 그렇게 정색을 하고 그럴까? 솔직하면 어때서? 사과부터 하시죠. 뭐? 사과하라고요. 미안합니다. 한국말 몰라요? 미쳤구나 너. 어디다 대고 감히. 감히? 당신이 뭔데? 야! 웬 소란이야? 주연을 찾아온 한숙은 제이의 이혼에 대비해 현우를 자식이 없는 준일에게 입양시킬 계획이었고. 어머니, 난 부끄러워요. 준혁이가 준일 씨 친동생도 아니고. 같이도 하는 거랑 시비 한번 붙어보겠다고 채신머리 없이 들락날락하는 건 별게 다 부끄럽지. 한편 정우는 노영주에 대해 알아낸 것을 제이에게 말해주는데 충격적이게도 영주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죠. 가족도 없고 당사자도 죽고 없는데 아니 그럼 그걸 누가 보내? JBC 측은 누군가로부터 강영과 영주의 관계 동영상을 제보받게 되고 이것만 갖고 대가성 있는지는 알 수도 없고 상대 여자 얼굴도 흐릿하게 나온 영상인데다 미네르바라고 너 풀살롱 기획 취재 때 들어본 적 있지? 거기야. 좋다 뭐 순수하게 놀았다 치자. 도덕성 문제 그건 어떡할 거야? 죽은 민선의 발인 다음날 보도하기로 결정합니다. 조광현 발인 다음날 보도하기로 했답니다. 윤 실장 불러 밥 한 끼 먹여야겠다. 얼굴 볼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그리고 한숙은 기다렸다는 듯 제이에게 최후 통첩을 보내는데요. 내일 오전 8시 30분 본가 조찬 서고 열쇠 반납하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다음날 이 모든 게 가장으로서의 내 부득의 소치다. 준혁이는 혼사를 끝까지 반대했으면 좋았을 걸. 그때 그게 우리 장남 살리는 유일한 길이란 생각에 내 그만 저놈 하나 희생시켜서 끝날 일이 아니라는 걸 내가 그때 왜 몰랐어? 오늘 주인공은 어디다 대놓고 털레털레 혼자야? 이 사람 아직 안 왔어요? 먼저 간다고 나갔는데. 그런데 누군가 한숙보다 먼저 강연의 동영상을 터뜨려버렸는데 알고 계십니까? 영상 속 인물이 본인이 맞습니까? 성범이 영상의 출처를 아시나요? 어떻게 우리 규성이? 실수하기만 해. 다 끝장나는 거야. 이는 다름 아닌 제이였죠. 내가 이 여자다. 이 여자가 바로 나다. 이대로 물러날 수 없었던 제이는 예린을 이용해 이 위기를 벗어나려고 했던 것이었죠. 내가 우리 규성이 아버지 검찰총장 만들고 정앵커님 민정수석 탈 없이 꽂아주라니까. 나만 믿으라고. 제가 동영상 속에 그 여자입니다. 이분이 잠깐 그 이혼의 아픔을 겪고 계실 당시에 재결합 같은 걸 정말 생각지도 못하고 있을 당시 구속영장 청구됐답니다. 바쁘지 않으시면 잠깐 이야기 좀 하실까요? 그렇게 승기는 다시 제이에게 넘어가는데 어서 오세요. 기세가 등등하네. 준혁 씨 여자 생겼어요. 그럼 이혼하든가. 그건 또 싫고. 뭐가 더 갖고 싶어서 그래? 전부 다요. 어머니가 전부 다. 전부 다 가질 주제나 되고? 어머니께서 저 키워주실 마음 없다 하심 정준희 부회장님 구속되실 거예요. 그동안 준혁 씨 불륜도 전부 다 폭로할 거고요. 어차피 빈털터리로 쫓겨날 거 저야 뭐 아쉬울 거 없으니까. 저 어쩌면 좋을까요? 그래. 그러자. 해보지 뭐. 뭐부터 가르쳐야 할까? 사과부터 하셔야죠. 뭐? 무릎 꿇으세요. 머리도 조아리시고. 가짜라도 눈물까지 흘려주시면 더 좋고요. 어머니 하실 수 있잖아요. 남편 없이 낳은 자식 버젓하게 호적에 올리는 거. 그거 하나 때문에 집안 운전기사랑 결혼까지 하신 분이요. 금지옥엽 하나뿐인 아들님이 감옥살이 시키실 거예요? 한숙을 궁지에 몰아넣은 제이는 급기야 무릎까지 꿇리는데요. 됐어요, 그 정도. 자기 집 때문에 발길질하는 바보 천치 아니에요, 저. 서한숙이 성진이고 성진이고 서한숙인데 마지막까지 우아하고 곱게 계셔야지. 대문 열쇠가 누구 손에 쥐었는지 그것만 명심하시고요. 선서 공직 후보자 조강현. 이날 이후 조강현은 검찰총장에, 정준혁은 민정수석에 더욱 가까워집니다. 또한 며느리의 무서움을 톡톡히 느낀 한숙은 더 이상 제이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되죠. 특별전시 해설은 유진석이 그이가 한댔나? 네, 어머님. 이주연은 미술관 특별전시 해설로 문체부 장관 출신 유진석을 내세우려 하지만 아무래도 유진석 교수님은 이번 전시 해설자로는 적합하지 않은 것 같아서요. 제이는 도슨트로 탁월한 재능을 지닌 김희설을 시키고 싶어 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셨고 차기 국현 관장으로 유력하신 분이고. 전 메시지보다 스피커에 집중되는 거 싫거든요, 저는. 둘이 잘 의논해서 정리해봐, 어디. 네, 이사장님. 어머니, 동서한테 뭐 책 잡힌 일 있으세요?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너는 그래서 안 돼. 그저 징징대기나 하고. 윤 실장 저거한테 지껏 다 뺏겨도 할 말 없지. 하지만 이설은 주연에게 무시당한 후 아트스페이스진을 퇴사한 상태였죠. 나 김희설 씨한테 연락해서 약속 좀 잡아줄래? 김희설 씨요? 간단하게 점심 식사 정도면 좋겠는데. 아, 네. 이후 박정호와 만나게 된 제이는 조강현의 내연녀 노영주가 출산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서류상으로는 사산인데 간호사 말이
입양을 보냈다나 봐. 조강현이 일하는 거야? 시기상으로는 가능성 있어. 노영주 주변 샅샅이 뒤져. 조강현하고 사이 전부 다 찾아내야 돼. 이번이 나한테 마지막 기회야. 이설과 약속을 잡은 제이는 알바를 하고 있는 그녀를 찾아가는데 우리 대표가 무례하게 굴어서 불쾌했죠. 네. 나한테라도 사과 받으면 마음이 조금 풀릴까? 실장님이 왜요? 필요해서요. 나 김희서 씨 필요해요.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 발버둥 치는 이설을 보며 자기 자신을 떠올린 제이는 주연과 상의 없이 이설을 특별 전시회 도슨트로 채용하죠. 도슨트 이름값 할 테니 무시하지 마라. 네. 그래서 시키지도 않은 레포트도 쓰고? 네. 축하해요, 김희서 씨. 작전 성공이야. 한편 제이가 한숙의 목줄을 쥐고 흔들자 비서 고선미는 제이를 쳐내야 한다 직언하는데 지금이라도 잘라내시는 게. 선미야. 한숙은 어린 시절 키우던 개가 임신 중인 자신을 물었던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개는 그렇게 키우는 게 아니다. 주인을 지킬 줄 알아야 개다. 그 시각 제이가 임의로 이설을 채용했다는 사실에 분노한 주연은 제이를 몰아붙이는데 전 이사장님께서 허락하셨다고 생각해서. 너 뭘 믿고 이렇게 까불어? 김희서 씨, 작품 해석이 남달라요. 인사이트가 특별한 친구예요. 왜? 혼자 훔쳐먹는 걸로 성에 안 차니? 온 동네 그지들 다 불러 모을 작정이야? 훔쳐먹는 거 아니고 정식으로 빼앗는 거예요. 그래서 이주연 대표님, 네가 우리라고 하는 인간들 전부 무릎 꿇게 하려고요. 보자 하니까. 앞으로 많이 힘드실 거예요. 한주일보 사주인 아버지 그늘 아래서 호의호식하다가 재벌 후계자 남편으로 환승해서 혼자 힘으로 아무것도 잃어본 적 없으시잖아요. 이게 진짜. 앞으로 어떻게 해야 좋을지 생각이란 거 좀 해보라고요. 이 멍청한 기집애야. 선미야, 그리고 우리 루비가 어떻게 됐는 줄 아니? 내 손에 죽었다. 아버지 사냥총으로. 과거 큐레이터로 일했던 제이는 진석이 문체부 장관이던 시절 전시회 관련 일로 만난 적이 있었는데 저 문화체육관광부 주최로 신진 작가 기획전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맡겨만 주시면 누구보다 잘할 자신 있거든요. 너 참 이쁘다. 기획 전 총감독 자리를 빌미로 제이에게 미래를 요구했던 진석. 끝나고 따로 얘기 좀 하자. 잠시 고민했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고 발길을 돌리는데요. 쟤 뭔데 유장가 저렇게 깍듯해? 그날 이후 능력보다 학벌과 집안이 더 좋은 새로운 팀장에게 밀려난 제이. 국립현대미술관 최연소 팀장, 예일대 미술사 박사까지 땄대. 아버지가 삼성 국회의원이래. 밥이나 먹으러 가자. 정우야, 장관이랑 국회의원이랑 판사 중에 누가 제일 높아? 네가 말한 것 중엔 장관이 제일 높지. 검사는? 평검사는 4급에서 3급 돼요. 근데 뭐 검사라고 해서 다 같은 검사인가. 외고 찍고 스카이 법대 나와서 40패스 한 사람들 뭐라 그런 줄 알아? 불멸의 신성가족. 유치. 유치하지. 근데 3건의 고위직 대부분이 다 그들 몫이야. 아무도 못 이길걸? 성진그룹 회장 정도면 모를까? 여사님 뵙기 전까지 주변 정리하시고요. 학연, 지연, 혈연 등 출생 배경 때문에 최고의 자리에 오를 수 없다 생각한 제이는 성진가에 들어갈 결심을 하게 된 것이었죠. 과거를 회상하던 제이는 다시 마음을 다잡고 노영주 집 어디야? 정호에게 노영주 집을 보고 싶다 말하는데요. 그 시각 노영주 집에 침입한 정체불명의 괴한. 그는 싱크대 밑에 숨겨진 노트북과 한숙 주변인들에 대한 자료를 꺼내 가져가죠. 자살이라 그랬지. 한강 투신 빚이 많았다나 봐. 집안을 둘러보던 제이는 혹여나 강현에게 불똥이 튈까 서둘러 사망신고를 하고 싶어 합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돼? 불쌍하지. 왜 아니야. 근데 너 그거 아니? 난 내가 더 불쌍해.
난 부모도 있어. 아버지 무려 판사였고 공부도 잘했거든. 제희야. 근데도 무시당하고 살아. 이주영 같은 기집애한테. 준혁 선배랑 결혼 네가 선택한 거야. 한 가닥 희망에 이 악물고 매달려 있는 것도 선택이라고 하나? 너도 성공하고 싶으니까 조강현 같은 인간한테 붙어 있는 거잖아. 넌 조강현 말고 다른 선택이 가능한지 몰라도 나한텐 그나마 여기가 제일 안전하거든. 너야말로 내 곁에서 떠나지 못하고 있는 거. 네 선택이야. 힘들면 지금이라도 그만두든가. 뭐 좋은 거라고 여태 끊질 못하고. 그날 밤 한숙은 경영 승계 관련 일로 정준이를 찾아가는데 물산 어페럴 합병 자체가 무리였어요. 회계 조작도 그 때문이었고. 준혁이 민정수석 안 치고 나면 형산동 남은 귀퉁이 재개발 수주 따는 거 문제 없어. 총 사업비가 7조야. 철거 시작하면 더 늘어날 테고 물산 주가도 회복될 테고. 철거 용역은 또 아버지 회사에 맡기시겠네요. 뭐 그런 거라도 해서 밥값을 해야지 너희 아버지도. 잊어버리신 거예요? 아버지가 무슨 일을 저지르셨는지. 준이라, 난 그저 널 성진 회장 자리에 앉히는 거 그거 하나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야. 반드시 회장이 돼서 성진을 지키고 나를 지키려무나. 어느 누구도 애비 없는 자식을 낳은 여자라고 손가락질하지 못하게. 준혁이 강연을 비롯해 성진과 핵심 인사들과 골프를 치는 사이 제이는 예린과 함께 이설에게 선물할 옷을 고르고 있었는데 골프 치러 가신댔다며. 골프는 치겠지. 근데 골프만 치겠냐는 거지 내 말은. 왜 웃냐? 사람 피 말라 죽겠는데. 쌍통이다. 뭐? 사모님이 지금 딱 너 같았거든. 너 때문에. 웬 거예요? 선물. 내일 이거 입고 미술관 와요. 리허설하게. 아, 고맙습니다. 그럼 내일 봐요. 그날 밤 한숙의 비서 선미는 괴한이 노영주의 집에서 가지고 나온 노트북과 문서를 돈과 맞바꾸는데 그런데 돈을 찾으러 온 사람은 다름 아닌 이설이었죠. 그 무렵 준혁은 강연과 접대를 받으며 술판을 벌이고 있었는데 뭐야 너? 이 사실을 알게 된 정호가 제이를 찾아오죠. 누가 보면 어쩌려고. 보면 뭐? 내 남편이 지금쯤 여자들하고 얼마나 재밌게 놀고 있는지 그거 상기시켜주려고 온 거야? 차까지 바꿔 타고 가면서 그렇게 태어나고 자연스러울 수가 없었어. 알고 싶지 않아. 알할 이유도 없고. 이런 게 한 가닥 희망이야? 이거 다 네 욕심이야. 좋은 집에 좋은 차에 없는 거 없이 다 갖고도 끝도 없이 더 갖고 싶어하는 네 더러운 욕심. 이게 왜 더러워? 진짜 더러운 게 뭔지 알려줘? 더러운 건 이런 거야. 알아? 진심이 희롱당하는 거, 무시당하는 거, 농락당하는 거. 나는 그런 꼴을 겪지 않으려고 죽도록 노력하고 있는 거고. 같은 시각 술판을 벌이고 있는 성진과 핵심 인사들의 수발을 들고 있는 한 웨이터. 그는 이들의 접대 장면을 몰카를 이용해 촬영하고 있었는데 이 남자가 노영주의 집에 침입했던 괴한이었고 이설과도 연관이 있어 보였습니다. 다음날 안녕하세요. 한숙의 호출을 받고 본가에 방문한 제이. 가자. 한숙이 제이를 호출한 이유는 다름 아닌 제이의 불륜 사실을 빌미로 성진가에서 내쫓기 위해서였는데 큰애가 주더구나. 성진재단 대표 자리를 너 같은 거한테 뺏기기 싫다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니? 일단 제 말 좀 들어보세요. 무릎부터 꿇어라. 무릎 꿇고 머리 조아리고 가짜라도 눈물까지 흘려주면 더 좋고. 살려주세요, 어머님. 저 진짜 폼나게 한번 살아보고 싶거든요. 뭐하는 짓이야? 이번이 핑계로 저도 버러지 취급하실 거면 차라리 죽는 게 낫고요. 놓지 못해? 약속하세요. 앞으로 제대로 사람 대접하겠다고. 미쳤구나 너. 아니면 쏘세요. 쏘든가. 놔. 쏘라고요. 쏘라고. 아 이게 무슨 소리야? 오발로 인해 제이는 급히 병원으로 이송되고
한숙 또한 절박한 제이의 모습에 혼란스러워하는데요. 경찰 신고했어요? 상처가 깊지 않아서 이런 경우엔 경찰 신고부터 해야 한다는 거 모르나? 적합한 조처가 취해질 테니 불필요한 마음 쓰지 마시죠. 뭐요? 이봐, 고비서! 고비서! 다행히 상처가 깊지 않아 금방 회복실로 들어간 제이. 미안한 마음이 들었던 것일까 한숙은 직접 제이를 찾아오는데 약속하세요. 앞으로 제대로 사람 대접하겠다고. 미쳤구나 너. 아니요, 쏘세요. 쏘라고! 진심이었다. 제대로 폼나게 살 수 없다면 죽는 게 낫다고 생각했다. 인간답게 살아갈 기회는 어느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 난 알았기 때문이다. 어린 시절부터 영특했던 제이. 제이는 이 사회엔 보이지 않는 계급이 존재한다는 걸 그 누구보다 뼈저리게 느껴왔죠. 나의 결핍으로 확인된 당신의 만족, 당신의 선행을 빛내주는 나의 불황. 나는 결심했었다. 내 인생에 구질구질한 어둠은 용납하지 않겠다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빛나는 성공을 이루겠다고. 너 살아온 환경하고 많이 달라서 절신이 어렵게 느껴질 때다.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 하나만 명심하면 된다. 쓸모있는 사람이 되자. 쓸모있게만 굴면 어디 가서 굽신거리며 밥 얻어먹는 일은 없이 살게 해줘. 그리하여 감히 어느 누구도 내게 선행을 베푸도록 두지 않겠다고. 제이의 절박함에 동질감을 느낀 것일까 한숙은 제이를 받아들이기로 결심합니다. 혼전 계약서입니다. 변경 내용 확인해보세요. 그리고 이건 현우 도련님 앞으로 양도될 성진물산 주식. 어머님, 몸조리 잘하거라. 그만하기가 천만다행이야. 고통의 시간은 전부 끝났다고 생각했다. 제이는 자신의 앞날엔 더 이상 장애물이 없을 거라 생각했지만 뭐가 그리 걱정이야. 이 늙은이가 노망이라도 났나 그래? 다행이지 않니? 죽기를 작정한 아이. 앞으로 어떤 일이 닥쳐도 힘들다 아프다 엄살 부리지 않을 거 아니야. 한숙은 뭔가 숨겨둔 사실이 있는 듯 보였죠. 한편 제이의 입원 소식을 듣고 찾아온 이설. 현우도 배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을 적에 이런 거 똑같은 거 여기 손등에 꽂고 있고 그랬는데. 아, 생각났어. 준혁은 아내가 옆에 있음에도 이설에게 추파를 던지는데요. 3번씩이나? 엄마 없는 동안 나랑 잘 있을 수 있지? 이에 이설을 떠보는 제이. 우리 그이가 유난히 여자 팬들이 많아요. 대학 때부터 인기가 좋았거든요. 그 중에 하나씩은 안방 차지 욕심으로 미워하기도 하고. 정준영 앵커님한테 관심 있어요. 근데 윤재희 실장님한테 더 관심이 있고요. 남편분에 대한 관심은 순전히 그런 거예요. 윤재희라는 사람이 선택한 남자는 과연 어떤 사람일까 하는 거. 무슨 연유에선지 제이에게 집착하는 듯한 이설. 그 시각 주연은 제이의 스캔들을 빌미로 이혼 기사를 내기 위해 한주일보 최희중 편집장과 만나고 있었는데요. 어머니. 가관이네. 우리 한주일보 편집국장님, 성진 장학금으로 유학까지 다녀오신 엘리트께서 간밤에 유흥이 과하셨나? 어디서 감히 내 허락도 없이 이따위 짓을 해?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며느리가 별거야? 누가 됐든 내 아들 짝이니까 며느리라고 쳐주는 거지. 한편 강영과 함께 식사 중인 정호는 예린을 통해 제이가 수술 받았다는 소식을 듣게 되죠. 갑자기 뭔 수술이래? 야, 너 어디 가? 사무실에 뭘 좀 두고 온 게 갑자기 생각나서요. 왜 나오셨어요? 답답해서요. 바람도 쐴겸. 왜? 어디야? 집. 겁도 없다. 집에서 내 전화를. 전화쯤이야. 더 큰 일도 저질렀는데. 너 괜찮은 거지? 안 괜찮을 것도 뭔데. 조강현이랑 같이 있었어? 누구야? 누가 그랬냐고. 나 아트센터 대표 됐다. 우리 현우 앞으로 울산 주식도 드디어 받았고. 왜
더러운 욕심쟁이 재수 없어? 어제 일은 사과 안 할게. 너한테까지 미안하고 싶지 않아. 이런 내가 싫으면 뭐 할 수 없고. 집에서 현우를 재우던 준혁은 제이가 가지고 있던 이설의 이력서를 통해 연락을 하는데요. 좋은 아침입니다. 네, 덕분에요. 빠른 회복세로 태어남과 동시에 아트스페이스진의 새 대표로 올라선 제이. 어머님, 오늘 일정 어떠세요? 전시 해설 프로그램 리허설 있거든요. 기대하마. 네. 그리고 안녕, 제이씨. 이 소식을 들은 진석이 제이를 찾아오는데 지난번에 여기 왔을 때 뭐 아는 체 하고 싶었는데 말이야. 과거 위로 올라가기 위해 진석에게 몹쓸 짓을 당할 것까지 각오했던 제이였지만 특별 전시에서 해촉되시면 연락 받으셨을 테고 초대장은 따로 보내드릴 테니까 오픈하고든 다시 오세요. 이젠 진석이 제이에게 잘 보여야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되어버렸죠. 진석에게 통쾌하게 복수하는 데 성공한 후 시작된 특별 전시회 리허설. 안녕하십니까, 김희설입니다. 화가 선상기는 불편하고 허약한 몸 때문에 1959년 이설은 제이의 예상대로 뛰어난 실력을 보여주며 인정받는 데 성공합니다. 한편 정우는 노영주의 집을 다시 찾아가 보는데 그곳은 이미 재개발로 인한 철거가 시작되고 있었죠. 리허설을 끝낸 이설은 재개발로 인해 더 이상 볼 수 없는 상암동 빈민가가 그려진 그림을 보며 제이에게 의미심장한 대화를 건네는데요. 여기 살던 사람들 말이에요. 지금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게 궁금해요, 저는. 이 사람들 쫓겨난 거잖아요. 살아있기는 한 건지 그것도 모를 일이지만. 그 시각 한숙은 노트북에 저장돼 있던 노영주가 권민선에게 폭행당하는 영상을 보고 있었는데 노영주랑 같이 살던 사람은 찾았니? 쫓고 있습니다. 서둘러라. 그날 일을 알고 있는 사람이 또 있었어야 되겠니? 어디야? 나 니네 집 간다. 무슨 소리야, 씨. 제이가 집에 데려다준다는 말에 무슨 이유에선지 이설은 웨이터 친구의 집으로 향하는데 엄마 아빠 두 분 다 돌아가셨어요. 어린 시절 일찍이 부모님을 여의고 할머니 밑에서 자란 이설. 7년 전엔 할머니도 돌아가셨고요. 대학 입학하는 건 보고 돌아가셔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그 뒤로 지금까지 계속 혼자 지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아는 동생 집에 잠깐. 살던 집에 문제가 좀 생겨서. 앞으로 행복하게 잘 살 일만 남았다. 그럴까요? 당연히 그래야지 그럼. 그런데 이설이 향한 친구의 집은 노영주의 집 위층이었고 야 뭐야 저기 너 진짜 나까지 엮였다간 아주 봐. 약속대로 반띵. 웃기고 있네. 야. 네가 진짜 1,000만 원만 받았다고? 그랬으면 등신이지. 야 넌 진짜 사람이 양심이 좀 있어봐라. 너 영주 누나 생각하면 미안하지도 않냐? 노영주가 뭐 누가 저더러 그렇게 살다 죽으라고 시켰어? 이설은 노영주와 깊은 관련이 있어 보이는데 한편 제이는 박정호로부터 영주의 유품을 모두 정리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동거인이 있었다는 게 마음이 좀 걸려서 혹시라도 무슨 문제가 생겨도. 우리 어머님이 보통 분이시니 뒷달 없을 거 확인 다 하셨으니까 노영주인 척 사모님한테 그런 동영상도 보내셨겠지. 제이는 여전히 서한숙이 권민선을 죽음으로 몰고 갔다 생각하죠. 준비된 소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 진행도 오늘로 마지막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민정수석 발탁 예정인 정준혁은 앵커를 관두게 되는데 다른 동료들에게는 구설수가 생기지 않게 비밀로 하죠. 선배님 혹시 그 지난번 성진그룹 보도 때문에 잘들 지내라. 잘 나가던 검사 옷 벗겨서 방송국에다 처박아두더니 혼자 힘으로 겨우 커서 빚 좀 벌려 하니까 그걸 또 쫓아내. 혼의 자식 주제도 모르고 까분다 이거겠지. 준혁이 녀석 오늘 본가 저녁 모임 떼먹지 못하게 잘 챙기고. 네, 걔가 제이 아버지한테 고약하게 구는 데가 있지 않니? 한숙은 오발 사고 이후 제이와 사적인 이야기도 나눌 만큼 가까워졌는데요. 자업자득이다 싶어? 정필성이 같은 인간? 미우나 고우나 내 서방이라고 너랑 나 여기서 이렇게 갈리는 거야? 알아듣게 얘기해둘게요. 제이는 서류 하나를 받게
받게 되는데 그 안엔 준혁의 적나라한 사생활이 담겨 있었죠. 보고 싶어 죽는 줄 알았단 말이야. 야. 해피타임이 한참인 이때 네, 현우 어머님. 저기 선생님,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제가 뭐 하나 여쭤봐도 될까 모르겠는데 만난 남자 있으세요? 아, 남자요? 학교 다니고 아르바이트 하느라. 네, 제가 좀 상황이... 없으신 거죠? 아니요. 선생님 소개팅 해드릴까 싶어서요. 부담 갖지 마시고요. 다시 전화 드릴게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사진까지 보게 되자 감정을 추스르지 못하는데요. 대표님? 미안. 좀만 쉬었다 합시다. 당신 어디야? 본가 저녁 모임 시간 맞춰 같이 갔으면 싶은데. 와이프? 제이의 연락에 징징대기 시작하는 내연녀. 뭐라는데? 어? 오빠! 고마워. 앞으로는 징징거리지 마. 재미없으니까. 알았어. 많이 기다렸어? 아니, 우리도 금방 왔어. 엄마, 왜 거짓말해? 꺾고 왔잖아. 당신 왜 거짓말 안 하잖아. 어이가 없네, 개식. 이설은 누군가 영주의 사망 신고부터 유품 정리까지 서두른다는 소식에 뭔가 의구심을 품는데요. 근데 이제 줄 거 없는데 사망 신고에 유품 정리까지. 야 근데 이설 너 이번에 얼마나 받아먹으려고? 어이구, 우리 장설 왔는가? 한편 가족 모임에 최초로 입성하게 된 제이. 손자 며느리 다 모여서 이런 날이 있을 거라고 난 평생을 믿어 의심한 적이 없다. 시아버지는 식사 전 꼰대 같은 발언들을 쏟아내는데 현아님이 네. 제 아무리 용빼는 재주를 타고났대도 여자는 어차피 남자 그늘 삐친 법이다. 너희 시어머니만 봐도 나 같은 걸 서방이라고 들여놓고는 평생을 구겨진 자존심 편인데 매달려 있지 않냐. 괜히 토달지 마요 아가씨. 얘기만 길어지니까. 자리 욕심에 시간 낭비 말고 더 늦기 전에 둘째 출산에 신경 쓰거라. 그건 저희 부부가 알아서 할게요, 아버님. 아빠, 밥부터 먹고 하면 안 돼요? 잘 먹겠습니다, 어머님. 오늘 자리 마련해 주셔서 감사해요. 아들이 없었던 준일은 동생의 아들 현우를 친딸보다 더 이뻐했는데 하여튼 매정한 기집애. 이게 어디서 형수한테. 사실 두 형제와 소꿉친구였던 이주연. 아주버님, 현우 얼굴 다 익혔어요. 그러게 넌 뭐하고 형한테 아들 하나 낳아주지. 당신 그런 말이 어딨어. 너 같은 애 나올까 봐 안 낳은 거거든? 너하고 형 사이에 피 한 방울 안 섞인 내가 왜 나와. 암만 못해도 형 같은 애 나오겠지. 그리고 형 은근히 여자한테 인기 좋은 스타일이다 너. 준일은 여러 선 넘는 발언들에도 사람 좋은 모습을 보여주죠. 주연이 그거 한 번만 더 기어로 확 밟아줘. 미국 디자인학원 어디 좀 나와가지고 유학파라고 거들먹거리질 않나. 이 집애가 형 밥맛이야 그거. 바람피는 주제에 듣기 좋은 소리는 잘하는 준혁. 왜 찜찜하잖아 조강현이 와이프. 여자가 아무리 모질고 독해도 그렇지. 아유 참. 해도 너무했지. 사람이 참는데도 한계가 있는 건데. 당신도 혹시 만에 하나 그런 일이 생기면. 아니지 당신은. 아니 나야 조강현처럼 그렇게 무분별하고 조심성 없이 그런 짓은 안 하지. 그렇지만 살다 보면 오해 같은 게 생길 수도 있고. 걱정 마. 난 그런 짓은 안 해. 년놈들을 죽여버리고 말지. 너무 예쁘다. 이거 아까워서 어떻게 먹어요? 본때를 보여주기 위해 내연녀를 따로 불러낸 제이. 외동이라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럼 부모님하고 세 식구? 아버지는 중학교 때 돌아가셨고요. 엄마랑 둘이요. 그럼 생활은? 엄마가 동네에서 작게 미용실을 하세요. 세상에. 악기 전공하는데 돈이 좀 많이 들어? 어떻게든 성공해서 빨리 보답해드려야 되는데. 착한 딸이네. 소개팅 전에 보고 나가면 좋을 것 같아서요. 좋은 말씀으로 권해주시는 건 아는데요. 제가 아직 소개팅은 좀 그래요. 알았으니까 일단 보고 나서 얘기해 우리. 남자가 마음에 드나 모르겠네. 어머님. 입 닥치고 둬봐.
양심 따윈 팔아먹은 상관녀라고 해서 지 엄마 생각하는 마음까지 팔아먹진 않았을 거고. 어쩔까? 엄마도 좀 아쉬워하지 않을까? 얼마나 화가 나셨을지 알겠고요. 제가 뭐라 드릴 말씀이 없는데 근데 오빠랑 저 생각하시는 그런 사이 아니거든요. 정신 차려. 너 그냥 잠자리 상대야. 네가 사진 찍어 올린 그 핸드백 구두, 그 목걸이 선물인 줄 아니? 화대지. 정준혁이 너 만나는 동안 나랑은 아무 일도 없고 너만 봤을 것 같지? 우리 아직 다 했거든? 발바닥밖에 자랑 못할 남자를 왜 만나니? 이건 수고비. 그동안 내 남편하고 놀아주느라 고생했어. 속은 후련했지만 자신이 경멸했던 사람들과 똑같은 짓을 저질렀다는 생각에 마음 한구석이 불편한데요. 못된 기집애를 하나 혼내줬거든. 근데 홀어머니 어렵게 사는 걔 형편을 이용해 먹었어. 내가 경멸하는 쓰레기들하고 나도 다를 바가 없더라고. 한편 JBC 보도국 기자 한동민은 성진과 비리사실 폭로 후 갑작스러운 준혁의 퇴사 및 조광현의 아내 민선의 죽음과 영주 사이에 뭔가 내막이 있음을 직감하고 단독 취재를 시작하죠. 그 윤재희 말이야. 아니 정준영이랑 다 안 되며 너랑 윤재희랑 학교 때 사귄 거 뭐야? 현재 진행형이야? 아닙니다. 성진 일가 내에서 그 여자 짬이 어느 정도나 되지? 조광현은 앞으로 자신의 정치 인생을 위해 한숙의 측근들을 이용해서 제의를 길들이고 싶어 하는데 할 수 없죠. 워낙에 나란 일로 바쁘신 분들. 그 윤 실장이 새로 얻게 된 직위의 정당성 같은 걸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기도 하고. 네, 잘 알겠습니다. 너 인정 못하겠다고 다들 전시 오픈 불참 통보를 하는구나. 조광현 측에서 신호를 준 모양입니다. 주도권 다툼 당연한 거지. 저쪽에서 먼저 싸움을 걸어왔으니 어쩌겠니. 붙어줘야지.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라 당장 뾰족한 수가 떠오르지 않아서요. 주도권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 한숙의 조언을 듣게 된 제이는 민선이 영주를 폭행하는 영상을 보게 되고 노영주란 애랑 같이 살던 사람한테 협박을 당한 모양이더라. 그의 죽음에 한숙이 아닌 다른 사람이 개입됐다는 걸 알게 되는데 조광현이한테 이걸 어떻게 써먹을진 네 결정에 달렸다. 동민은 취재 중 영주의 집까지 찾아가고 계세요? 거기 빈집인데. 아, 예. 그럼 혹시 여기 그 예전에 살던 분들 중에 노영주 씨라고? 여기가 재개발 앞둔 동네라 집 꼴도 그렇고 세입자들도 자주 바뀌어서 제가 아는 게 없네요. 아, 예. 실례 많았습니다. 왜? 기자? 이 소식을 듣게 된 이설은 집으로 돌아오던 중 우연히 동민과 마주치는데요. 괜찮으세요? 안 다치셨어요? 있어요, 다친데도. 아, 그러지 마시고 나중에 혹시 모르니까 연락 주세요. 아, 예, 죄송합니다. 연락 꼭 주세요. 그래서 그 기자 이름이 뭐랬다고? 한편 정우를 찾아간 제이는 영주가 자살한 게 아닌 것 같다 말하는데 그러니까 네 말은 권민선이 노영주 살해를 사주하고 조광현은 사망 사건을 자살로 위장하도록 힘을 썼을 거란 말이지. 그래서 노영주 동거인이 권민선한테 복수를 한 거고. 난 그런 줄도 모르고 검찰총장 자리를 갖다 바치면서 파트너십을 바란 거고. 공수처장이야. 앞으로 서한수 이사장한테 직접 딜을 걸면 될 테니까. 나 같은 건 길들여서 심부름꾼을 삼든가 아님 버리겠단 거지. 그렇게 제2의 대표 취임식 당일 조광현이 버르장머리 고쳐줄 방법은 만들어 온 거야? 조광현이 발뺌 못할 증거부터 확보하려고요. 폭행 동영상만 갖고 모자라요. 치부를 밝히겠다, 겁을 주겠다는 거니? 네, 자기를 지켜준 은혜도 모르고 배신을 했으니까요. 이후 오예린과 만나게 된 제이는 민선에 대해 이것저것 물어보기 시작하는데 자기는 우리 형님이랑 좋은 인연으로 만나 잘 지냈으니까 모르겠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데 우리 형님. 총장님도 아시나? 당연하지. 알다 뿐이야. 부부로 20년을 넘게 살았는데. 상류층 여성들이 모이는 사교 모임에 예린을 초대하는 제이. 사모님 나가시던 모임 알죠? 알지. 그 옥년회. 이제 규성 헬마가 나가야지. 다른 사람 누가 있다고. 윤 실장. 아니. 윤 대표. 저는 다른 일정이 있어서 참석 못해요. 너 안 오면 나 혼자 어떡하니? 윤 실장 그거 하나 잡자고 참 여럿이 고생이다. 견뎌보세요, 숙모님. 후기 전화 주시고요. 네. 주연은 준혁과 제이의 인신공격에도 오히려 현우를 이뻐하는 준일의 모습에 답답함을 느끼는데요. 당신 와인 너무 자주 하는 거 아니야?
와인 아니고 석류 주스야. 여자한테 좋대서. 유리 하나 낳는 것도 거의 빌다시피 매달리게 만들더니 준혁이네 아들 있는 게 부럽니? 다 늦게 갑자기 왜? 왜 사람 초라하게 만드는 건데? 아니야 주연아 그런 거. 그럼 뭐야? 형님 오셨어요. 오셨어요. 사교 모임 당일 정식으로 인사드려요. 윤재입니다. 오예린이에요. 조강현 총장님 댁에. 제이가 강연의 내연녀였던 예린을 데려오자 민지영은 참지 못하는데요. 윤 대표, 나 자네 별로야. 그치만 100번 양보해서 자네까지는 참아볼 수 있어. 근데 저 여자는 아니지. 가정 있는 남의 집 남자 꼬여내. 버젓이 혼외자를 만들어 놓은 걸로 모자라서. 감히 부인 행세하는 저런 여자랑 우리들 어떻게 한 공간에 같이 앉아 있으라고 할 수가 있지? 당연히 불쾌하실 거예요. 근데 숙모님, 사모님들도요. 가족 있는 남자가 내 연녀 사이에 버젓이 혼외자를 만들어 놓은 걸로 모자라서 조강 지쳐 죽고 없는 집에 부인처럼 들어앉혀놓고 수발받고 있어요. 그런 남자랑은 한 편 먹으셨잖아요, 다들. 그게 어떻게 같을 수가 있어. 엄연히 상황과 맥락이 다른데. 이해들을 못하시니까 어쩔 수가 없네요. 사실 모임에 나온 모든 여자들은 남편에 관한 저마다의 사연을 가지고 있었고 여기 계신 분들의 남편분들과 오라버니께서 결혼하고 지금까지 부인이 아닌 다른 여자들과 관계한 기록들입니다. 제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다시는 이런 일을 저지르지 못하게. 이를 모두 해결해주겠다며 콧대 높은 여자들을 자신의 편으로 만들려 하죠. 잠깐 나랑 얘기 좀 해. 예린은 제이가 자신을 이용했던 생각에 서운해하는데요. 난 그것도 모르고 진심으로 내 걱정해주는 줄 알고. 믿었니? 아무 데서나 울지 마. 얕잡아 보이니까. 오늘 같은 일 또 겪고 싶지 않으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 내가 자기 이용해 먹었듯 자기도 나 이용해서 밥그릇 확실하게 챙기라고. 민지영이 살면서 이 서한숙이 말고 이런 봉변은 처음이지. 어떨 것 같아? 다들 넘어갔을 거예요. 의식 없이 누워만 있는 남편을 둔 저조차 솔깃했으니까. 남편 외도가 여자한텐 그만큼 뼈아픈 상처인 거지. 모두가 제이의 대표 취임을 반대한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온 이설. 대표 취임 왜 반대하는 거예요? 딱히 하소연할 곳이 없었던 제이는 이설에게 고충을 털어놓으며 조금씩 가까워집니다. 뭐 좀 벗겨먹을 게 있을 줄 알았더니 개털이었구나. 그러니까 대표 취임도 반대하고 다들 무시하고. 한편 오랜만에 모인 새 부자. 초코우유 좋아하는 것 같지. 어쩜 저렇게 잽이 판박이야. 필성은 준일이 보는 앞에서 준혁을 치켜 세우는데 죄송하지만 저는 먼저 일어나야겠습니다. 미안하다 준혁아. 뭘? 바쁜 사람 여태 붙들어 놨으면 됐지. 너희 아버지하고 계속 연락하고 지내니? 나 무시하는 거 괜찮다만 네가 엄마 생각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으면 엄마 몰래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 지새끼 뵌 여자한테 주먹질이란 말이야. 사실 한숙은 준일의 생부에게 폭행을 당했었고 너 그렇게 차갑고 의문스러운 거 너희 아버지 내리밀 수 있어. 조심해. 왜? 온갖 모욕을 당하면서도 가만히 있는 준일을 본 준혁은 형이 답답하게만 느껴지는데 어렸을 땐 형 참 멋있고 부러웠는데 이젠 좀 징그럽다. 사람답게 살자, 사람답게. 난소도 건강하고 자궁도 깨끗하고. 현우를 이뻐하는 남편 때문에 다시 한번 임신을 계획하는 주연. 자연 임신 아직 가능할까요? 40대의 임신이 어렵다는 건 20대와 단순 비교했을 때 평균적으로 그렇다는 것이지 불가능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뜻하지 않게 제이가 난임을 겪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죠. 다 그만두겠다 내려놓으니까 현우 녀석 생겼잖아요. 그건 뭐야? 큰며느님 친정에서 보내오셨네요. 둘째 가지시려나 봐요. 준혁은 미술관에서 제이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우연히 이설과 마주치죠. 또 만났네요. 저는 가신 줄 알고. 서운했을까? 친구가 오기로 해서요. 안 물어봤는데
그런데 이설이 만나기로 한 사람은 준혁의 후배 동민이었죠. 근데 몸은 괜찮아요? 네. 우리 여기서 이러지 말고 장소를 옮기죠. 선배님도 같이 가시겠어요? 아니야, 난 집에 가야지. 식사하셨어요? 아들 하나 더 낳아. 지금 이대로는 현우가 외로워서 안 돼. 주연이 둘째를 가질 계획인 것을 알게 된 필성은 제이에게도 아들을 하나 더 낳으라며 강요하는데 왜 아무 말이 없어? 말 같은 소리를 하셔야 될 거랄 텐데요. 뭐야? 아이 문제는 저희 부부가 알아서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천건 같은 내 아들을 가로채놓고 현우 하나로 입 닫겠다는 거야? 더 이상 아이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오늘따라 왜 이리 유난스러워? 늘 시아버지가 언제나 안 그랬던 것처럼. 예민한 모습의 며느리를 본 한숙은 제이에게 머리도 식힐 겸 홀로 휴식을 취하라며 현우를 놓고 가라 조언하죠. 데려가야 제 마음이 편해요. 왜? 두고 못 갈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 거니? 아니요. 엄마, 할아버지한테 많이 혼났어? 아니, 조금만 혼냈어. 집에 가서 아빠랑 재밌게 놀고 있어?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책상 검사하러 가. 같이 못 가서 어떡하지? 일에 집중하세요. 제가 알아서 합니다. 아니, 뭐야? 결혼기념일 선물입니다. 정신의 앵커님. 이번에도 안 됐어요. 아무래도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유산이 거듭됐던 터라. 결혼 초 반복된 유산으로 마음고생이 심했던 제이. 저기 마감 시간이 다 돼서요. 네, 미안합니다. 정호와 제이의 관계를 알고 있었던 주연은 의미심장한 웃음을 보이는데 다 그만두겠다 내려놓으니까 현우 녀석 생겼잖아요. 그 시각 집에 손톱깎이 하나 없다는 게 말이 안 되는데. 응? JH 준혁지. 노영주가 사모님을 폭행 가해자로 고소를 했었다. 노영주는 죽기 전 권민선을 폭행 혐의로 고소했었는데 조강현이 덮어버린 것이란 걸 알게 된 제이. 조강현이 너 주시하고 있어. 지금이라도 내가 감사실에 보고를 하고. 정호야, 넌 더 이상 껴들지 마. 너만 바라보고 사는 너희 집 식구들도 생각해야지. 난 그런 네가 싫어서 떠났지만. 이모, 나 사이다 하나. 한편 이설은 동민과 술 한잔하며 이것저것 물어보는데 방송국 기자라고 하셔서 아, 예. 검색해봤다가 얼마 전에 성진고를 보도하신 뉴스도 봤어요. 저는 그냥 가만히 있다가 거저 얻어서 리포팅만 한 거고, 정준혁 앵커님 아시죠? 아까 선배님이 오랫동안 공들이셔서 어렵게 만드신 거예요. 말 그대로 특종. 덕분에 큰 희생도 있었고 정말 훌륭한 분이에요, 정 선배. 이설에게 관심 있어 보이는 동민. 오늘 정말 감사했어요. 느닷없이 연락드렸는데 흔쾌히 와주셔서 무척 힘이 됐어요. 언제든 연락하세요. 언제든. 불분명한 태도 매력 없음. 나 시간 낭비 안 좋아해. 준혁은 여전히 제이 몰래 이설에게 추파를 던지는데 한동민이랑 같이 있나? 둘이 어떻게 아는 사이인데? 그건 왜 물어보시는 건데요? 글쎄, 왜일까? 모르겠습니다. 모르는 게 많은 사람이었구나, 자기. 오빠가 알려줄 수 있는데 어때? 그보다 먼저요. 저를 어디서 처음 보셨는지 그것부터 기억해내시는 게 좋을 겁니다. 알 수 없는 말만 남기고 전화를 끊어버리는 이설. 한편 주연은 제이를 엿먹일 생각에 들떠 있었는데요. 우리 유리가 당신 아이가 아니라는 걸 내가 숨기고 있다면 왜 그래? 볼만하겠지. 제이는 현우를 데려가기 위해 본가에 방문하는데 내일 오후에 한숙으로부터 준혁의 민정수석 발표가 난다는 걸 듣게 됩니다. 조강현이한테 신임 법무부 장관이 누가 될지 슬쩍 흘려줘. 그런 인간은 검찰총장 자리에 앉히는 게 아니었는데. 왜? 감당 안 되는 거야? 그게 아니라 말 좀 안 듣는다고 키우자고 마음먹었던 게 함부로 내다버리면 쓰겠어? 토끼라도 한 마리 잡고 나서 삶더라도 삶아야지.
조강현이 곧 비틀어진 다음엔 국토부 장관 비리 수사 시작해야 한다. 형산동 남은 땅 재개발 금지된 거 풀어야 해. 준혁이 대선치를 잡으면 있어야 할 것 아니니. 준혁은 이설에게 관심 있어 보이는 동민이 신경 쓰여 불러내는데요. 아, 땡큐. 아이고. 어제 뭐야 둘이? 아, 가벼운 사고가 좀 있었어요. 맞나이? 아니요. 말 그대로 그냥 사고요. 다행히 다친 데는 없고 근데 좀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밥 한 끼 먹었어요. 그게 다야? 진짜인데? 진짜 순수한 소고기인데? 진짜예요. 알았어. 아이고. 가자. 그렇게 샤워장으로 향한 두 사람. 근데 선배님, 형수님께서는 죽은 조강현 부인하고 어떻게 하는 사이세요? 나도 자세한 건 몰라. 결혼 전에 일하던 갤러리에서 고객으로 만났었다는 것밖에. 어이 저 앵커. 그런데 우연히 조강현과 한숙의 측근들을 만나게 되죠. 반갑다. 이제 정수석이라고 해야 되나? 이 자리에서 동민은 준혁이 민정수석에 임명된다는 것을 알게 되고 함께 식사도 하게 되는데. 박정우 너야말로 대단하다 야. 나이 42인데 대검에 들어가 지근거리에서 이렇게 총장님을 다 모시고 말이야. 내가 누구 때문에 좌천돼서 평검사로 버티고 있을 때 나 사람 취급해준 놈 얘뿐이었다. 그때 만난 의리로 챙겨주는 거니까 괜히 시비 걸지 마. 은혜는 갚고 살아야지. 7년 전에 형산동 철거 참사 부실 수사 때문에 좌천되신 거 맞죠? 제가 그때 한참 취업 준비를 할 때라 가지고 4대 일간지부터 방송 뉴스들까지 하나도 안 빼놓고 싹 다 봐서 똑똑히 기억을 하거든요. 아 그러셨구나. 잘하셨네. 응? JBC 보도국의 미래가 참 밝다야. 이래 밥 먹으러 와서. 제 밥값은 제가 내겠습니다. 동민 때문에 기분이 나빴던 강현은 준혁에게 하소연하는데. 너 주변 관리 잘해. 네 마누라서부터 해가지고 이씨 새파랗게 어린 것들이 싸가지 없이. 말씀이 좀 지나치십니다, 총장님. 야 임마 너 정신 차려. 아무리 엑스 여친이라도 남편 앞에서 다 이해하지? 커피나 먹자. 정준혁 앵커님이시죠? 저기 사인 한 장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럼요. 가게를 나서던 준혁은 정호의 펜을 빌리게 되는데 커플링에 새겨져 있던 이니셜을 떠올린 준혁. 한편 명성산업개발 사장이자 필성의 의형제 양원록은 곧 있을 준혁의 민정수석 축하 접대를 계획하고 있었는데 이것을 염탐하고 있던 용섭이 이설에게 이 사실을 전하죠. 그 멤버 그대로 다 모이는 거야? 5명 전부 다. 동영상도 이번에 빼오면 되겠네. 동영상이고 뭐고 이제 완전 다 쫑난 거 아니냐. 검찰총장의 민정수석까지 끝발 장난 아니게 됐는데. 더 잘 됐지. 높은 데서 떨어지면 더 크게 박살날 테니까. 그러나 중 고비서가 원록을 찾아오는데 사실 별장에 숨겨진 폐쇄회로가 있었고 이를 이용해 유력 인사들이 접대받는 것을 포함한 모든 일들을 녹화하고 있었죠. 중요한 일 앞두고 힘들게 뭐하러 와? 현우를 데리고 나서던 제이는 준혁과 주연을 마주치는데 근데 현우는 어떻게 된 게 갈수록 동서판박이다 준혁아. 이 사람 닮으면 좋죠, 형수. 강단 있고 똑똑하고 이쁘고. 너 편할 대로 생각하는 것도 나쁘진 않고. 현우야, 잘 가. 알겠습니다. 이로 인해 점점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하는 준혁. 아빠 왜? 같은 시각 제이는 이설의 메일을 받고 그와 통화 중이었는데 그냥 전화해도 되는데 왜? 내가 자기 어렵게 하니? 저한테 좋은 기회도 주시고 친밀하게 대해주시고 분명 감사한데 그저 감사하게 생각할 수만은 없는 사정이 좀 있어요. 사람마다 뭐 그런 사정 하나쯤은 다 있지. 이설은 제이에게 뭔가 말하고 싶어하는 게 있어 보였죠. 자세한 건 모르지만 너 마음 너무 벌세우지 마. 나한테는 안 그래도 돼. 알았지? 이제 윤재희가 조강현이 상투 잡아 끌고 오기만 하면 얼추 마무리가 되겠구나. 다음날 조강현과 단판을 짓기 위해 찾아온 제이. 박정호 검사님을 부르실 줄 몰랐습니다. 둘이 서로 불편한 사이도 아니고 문제될 거 없는 줄 알았는데. 그 자리에 앉혀드린 거 후회하고 있어요? 야, 제이는 노영주 사망 사건을 빌미로 강현의 멱살을 잡는데 성공하죠.
지금이라도 마음만 먹으면 재조사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제가 촌장님을 거추장스럽게 여기지 않도록 협조 부탁드려요. 곧 민정수석으로 임명될 준혁은 한숙과 그의 측근들과 앞으로의 행보를 위해 만남을 갖게 되고, 주연은 준일과 점심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우리 오랜만에 신혼 때 기분 좀 내보자. 쉽진 않겠지만 아들도 하나 낳고. 아이는 안 돼, 주연아. 부탁이야. 무슨 이유에선지 준일은 아이만은 갖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그딴 걸 부탁이라고 해? 상처받은 채 집으로 돌아오던 주연은 한숙의 호출을 받고 도착한 제이와 우연히 만나게 되고, 그래도 명색이 가족인데 오늘 같은 날 축하 인사 정도는 받고 싶어서요. 남의 갤러리에서 돈 좀 있다는 사모들 커피 심부름이나 하던 게 여기까지 오느라 얼마나 힘들었을까. 고생했어. 됐지? 시간이 좀 걸리시긴 할 거예요. 많이 힘드시겠지만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제이의 거들먹거림에 머리 끝까지 화가 난 주연은 준혁에게 제이와 정화의 사진을 전송해버리는데, 민정수석 임명 축하한다. 선물이야. 현우가 네 아들이 맞는지 확인해보는 게 좋을 거야. 그런데 이때 야, 무슨 일인가? 왜? 이유가 뭐야? 준혁의 민정수석 임명이 잠시 보류됐다는 소식을 듣게 되죠. 이건 참 곤란하게 됐습니다. 임명 발표 일정은 다시 알려준다고 했으니까 그냥 좀 더 며칠 쉰다고 생각해.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도 민정수석 임명 소식은 깜깜 무소식이었는데 한숙조차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하긴 아니 갑자기 뭐 유전자 검사를 하나를 해달래서. 그 사이 준혁은 원록에게 현우의 유전자 검사를 부탁했었고, 야, 그거 내가 좀 봐야겠다. 좀 전에 킥으로 보냈는데? 준혁은 제이를 따로 불러내는데, 무슨 얘긴데 이런 데서 다 보자고 해. 현우, 내 아들 맞니? 아니야. 아무래도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과거 여러 번의 유산으로 아이를 갖기 힘들다는 것을 알게 된 제이는 임신을 핑계로 집을 떠나 있었고, 아버지 거짓말쟁이 딸 여기 몇 달만 숨어 있을게요. 남 못 갖는 애 저 혼자 가진 것도 아니고 시아버지 생일에 못 올 정도로 약한 몸을 해서는 직장 생활은 어떻게 한 거야? 정호를 통해 아이를 입양할 계획을 세웠던 것이었죠. 브로커 말이 예정일이 가장 비슷한 사람으로 골랐다고. 내가 이번엔 이 정도로 그냥 넘어가는데 당신 앞으로 행실 조심하자. 나 쪽팔리게 만들지 말라고 알았냐? 그런데 유전자 검사 결과에는 현우가 준혁의 친자라고 나와 있었는데, 많이 놀랬겠구나. 그동안 얼마나 마음을 졸이면서 살았을까. 정말 잘못했습니다, 어머니. 살려주세요. 한 번만 살려주세요, 어머니. 이제 그만 일어나거라. 어머니. 그만 일어나래도 이제부턴 윤재희 네가 이 소한숙이고 성진의 얼굴인데 우아하고 곱게 처신해야지. 사실 한숙은 이미 오래전부터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고, 저기 있네요, 저기. 제이를 위해 서류를 조작해 덮어주려 했던 것이었죠. 하지만 이 과정에서 필성 또한 이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돼버렸고, 뭐하자는 수작이야? 당장 제이를 내치고 싶어 했지만 현우엠이 자기 목숨 바쳐서 준혁이 대통령 만들어줄 아이예요. 제이가 필요해진 한숙이 막아섰던 것이었죠. 당신이 한밭집 여자한테서 준혁이 낳아 기르고 있다는 사실 3년은 꼬박 몰랐을걸요 아마? 그래서 지금 복수하는 거야? 복수라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서운하죠. 그저 내 가족을 지키겠다는 책임감, 그거 하나 바라보면서 살아온 사람한테. 이제라도 준혁 씨한테 다 털어놓고. 못된 버르장머리 그런 짓을 저질러 놓고 마음의 짐도 마다 홀가분하게 살고 싶다면 너무 뻔뻔한 일 아니겠니? 그리고 너 이해해 줄 사람 아니라는 거 잘 알면서 너 거듭 유산하고 아이 갖겠다고 그 고생을 할 때 필요 없다 그만둬라. 그 녀석이 너한테 한 번이라도 그런 말 해준 적 있어? 이미 벌어진 일을 어쩌겠니. 견딜 건 견뎌가면서 사는 수밖에.
착잡해진 제이는 이설을 불러내는데 근데요, 대표님은 뭘 믿고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세요? 날 얼마나 안다고. 꼬리치는 거야. 친구해달라고. 태워다 줄게. 오늘은 더 이상 꼬리치지 마요. 심란하니까. 알았어. 가세요. 가. 제이와 부쩍 가까워진 이설 또한 혼란스러웠는데 정신 나갔어? 이렇게 얻어맞고 겁도 안 나? 사실 영주의 동거인은 이설이었던 것이었고 두 사람은 연인이었던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냥 아무도 모르는 데로 이사 가자고. 싫어. 고소할 거야. 증거도 다 있고 벌받게 할 거야. 민선에게 폭행당한 후 은밀히 녹화했던 동영상과 함께 고소를 하려 했던 영주. 하지만 어느 날 싸늘한 주검이 되어버렸고 이를 목격한 이설은 모든 짐을 챙겨 사라졌던 것이었죠. 다시 일상으로 돌아온 제이. 우리 아들 잘 잤어? 네. 준혁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현우를 대하는데요. 준혁의 핸드폰을 보게 된 제이는 주연이 버린 짓인 걸 알게 되죠. 출근한 제이는 모르는 번호로 문자를 하나 받게 되는데 같은 시각 용섭과 만나게 된 이설은 큰 돈을 받게 되는데 뭐야? 어디서 났어? 그 정준혁 그 동영상 팔았어. 용섭이 누군가에게 정준혁의 은밀한 동영상을 팔았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야 그런 쓰레기들이 높은 자리에 못 가게 하는 게 더 중요하지. 우린 그참에 실속 좀 챙기고. 그래서 그걸 누구한테 팔았냐니까? 그 사람은 바로 유진석이었죠. 전시 좋다. 용건부터 말씀하시죠. 갑자기 찾아오셔서 저희 남편 안부는 왜 물으시는 건지. 제이를 찾아온 진석은 과거와 똑같이 호텔로 찾아오라며 협박하는데 조용한 곳에서 진지하게 얘기 좀 나눠보자고. 준혁의 민정수석 발표가 보류된 것 또한 진석이 손을 썼기 때문이었죠. 그 옛날에 장관도 하고 청와대 라인도 있다고. 아까 그 사람 리허설하던 날에도 왔던 그 사람 맞죠? 그 사람 뭐예요? 뭔데 매번 대표님 얼굴을 그렇게 만들어요? 한편 한숙은 성진가의 별장에서 찍힌 조광현과 노영주의 동영상이 유출됐다는 것에 의문을 품는데 근데 그게 어떻게 나돌았을까? 회선이 다른 CCTV를 추가 설치해 동영상을 유출했을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을 찾았습니다. 이미 용섭에 대해 어느 정도 눈치채고 있던 고비서. 노영주와 같은 건물에 살던 이웃이라. 그럼 노영주랑 같이 살던 사람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겠구나. 원록 또한 용섭을 조용히 관찰하고 있었죠. 이 일로 인해 강현과 한숙의 측근들은 한동안 접대를 못 받게 되는데요. 이게 뭡니까? 여기까지 와서 시커먼 사내들끼리 마주 앉아있고. 그 시각 정호의 연락을 받게 된 제이. 지난번 아침 그런 모습 미안했다. 정호, 조강현 집에서 우연히 봤는데 분위기가 좀 그랬거든. 뭐 얼마나 대단하게 신경 쓰이는 일이었길래 가정 있는 남의 집 여자한테 이 늦은 시간에 문자를 보내. 준일의 태도에 상처받았던 주연은 과음을 하게 되고 야 너도 알지. 너 잘생긴 거. 현우가 친손자가 아니란 사실에 충격받은 필성도 술독에 빠져 살죠. 준혁이 대통령 실패하면 윤재이 그거 애랑 같이 내쫓을 거야. 그러시든가요, 그럼. 마음을 단단히 먹고 진석을 찾아온 제이는 대놓고 선전포고를 하는데요. 아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지금? 수리비 청구하세요. 이후 이설을 어딘가로 불러낸 제이. 근데 여긴 왜... 사실 제이는 이설이 매번 찜질방에서 숙박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어느새 부쩍 가까워진 그를 도와주고 싶어 했죠. 나 싫은 소리 들을 각오하고 네 인생에 끼어드는 거야 지금. 들어가 봐. 네가 너무 나 같아서 힘들었던 내 지난 시간을 너한테 잘해주는 걸로 보상받고 싶은가 봐. 난 그랬거든. 누군가 날 조금만 도와주면 좋겠다. 지금은 어떠신데요? 지금은 나한텐 내가 있어. 너도 있고. 부회장님께서 보내셨습니다. 약도 드시라고. 저희 부부 일에 끼어들지 마세요. 형님께서 친정으로 빼돌린 비자금 규모를 파악 중입니다.
사실 오늘은 준혁과 제이의 결혼 기념일이었고 선물 받으시는 분 연령대가 이제 40이에요. 제이는 신혼 때와 같이 커프스 단추를 선물하려 하는데 이때 다시 진석에게 연락을 받게 되는데 진석은 제이에게 호텔로 찾아오라며 다시 협박하기 시작하는데 내가 이딴 짓에 눈 하나 깜짝할 것 같아? 긴 이야기는 만나서 해야 할 것 같지 않아? 이번이 마지막 기회야. 죽은 민선을 떠올리던 제이는 용기를 내 준혁의 동영상을 보기로 하죠. 당신은 나랑 결혼 왜 했어? 난 당신하고 결혼한 이유 딱 하나인데 사생아로 태어나 운 좋게 차지한 금방석. 불쌍한 척 청승 떨지 않는 것도 매력적이었고 속물인 거 감추려고 잊지도 않은 마음 앞세우는 그런 멍청한 짓 안 해서 당신도 예쁘더라. 나 당신 핸드폰 봤는데 정우랑 나 아무 사이 아니야. 알고 있어. 모르는 줄 알고. 현우는 내 의심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여보, 나 당신 대통령 꼭 만들 거야. 그 옆엔 내가 있을 거고. 결혼기념일 축하해. 일 때문에 들러야 할 때도 있고 당신 먼저 가. 그래 알았어. 그럼 수고. 준혁을 보낸 제이는 누군가를 찾아가는데 같은 시각 박용섭 씨? 누군가에게 납치되는 용섭. 집에 돌아온 준혁은 제이의 선물을 확인해보는데 제이가 찾아간 사람은 조강현이었고 그 자리엔 원록과 용섭도 함께였죠. 준혁 씨 성매매 동영상이 유출됐어요. 그거 해결해달라고 사람을 부른 거야? 제이는 강현을 협박해 진석을 처리할 계획이었습니다. 동영상 유출을 지시한 사람이 누구라고 했죠? 그게 누구요? 조강현 총장님이요. 이것들이 진짜! 서한숙 이사장님께 잘 전달하겠습니다. 원하는 게 뭐야 그러니까? 유진석 씨를 외환관리법 위반으로 긴급 체포하겠습니다. 한편 한참을 고민하던 이설은 제이가 마련해준 집에서 나오는데 준혁 또한 노영주와 관련 있는 것일까? 이설은 준혁이 제이에게 선물 받은 커프스 단추 중 한쪽을 가지고 있었죠. 준혁의 만행에도 그와 함께하기 선택한 제이. 이들의 운명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회가 거듭될수록 튀어나오는 충격적인 전개에 점입가경이라는 말이 정말 잘 어울리는 드라마인 듯한데요. 본인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주변의 모든 것들을 감수하고 처리해나가는 제이의 소름 끼치는 모습과 그런 제이를 연기하는 수혜 배우님의 미친 듯한 연기력이 다시 한번 감탄하게 됩니다. 이번 공작도시 리뷰는 여기까지였고요. 앞으로 나올 이야기는 JTBC에서 감상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또 재밌는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어바웃타임이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가세요. 가.